자, 준비됐나요? 네. 먼저 결승계에 진출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전에는 결승전에 올라온 애들이 올라오기 힘들었어. 애들이 많이 응모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모든 학생들을 다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어서 마음은 편하고 그리고 즐거운 토론으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SBS 카메라맨 윤성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원주 한도시 한실중동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독서토론 한마당 A조 진광고, B조 대성고와 진광고, C조 원주고와 진광고 세 학교에서 원주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명문고등학교로서 세 학교가 동아리 토론대회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 힘찬 박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조 1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실천 방안에 대해 발제하게 된 A조 1 발제자 김태범입니다. 우선 저희 팀은 소외계층을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사랑의 실천 방안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청소년 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발제하겠습니다. 우선 지정도서 후물 159페이지에는 세윤이가 베이비박스 출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가는 장소로서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부모들이 대다수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소외계층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미만인 가정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부모는 아이를 기를 만큼의 자금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닌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에 이들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며 출산과 양육, 교육 분야의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현 정부는 앞서 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 부모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부모가 정책 부분에서 느끼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으로 청소년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청소년 부모들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청소년 부모에게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해주거나 민간단체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청소년 부모의 정보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로, 미래형 통합사회 교과서 177페이지에서도 말하는 선입견과 편견,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청소년 부모가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편견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며, 청소년 부모 스스로도 청소년 부모로 지칭되어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청소년 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 청년 정책 영역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활동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닌 잠재적 가치를 먹초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팀의 주장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분 3초 사용했습니다. 이제 A조의 발제에 대해서 B조와 C조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조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B조의 지상 반론자 김주성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를 위해서 아까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시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인식 변화를 위한 방향성으로 캠페인을 제시하였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국제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취약한, 위기에 처한, 불리한이라는 낙인 효과가 있는 용어들을 지향하고 기회 또는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용어로 어휘를 대체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재 토론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의할 때 소외계층에 대해서 청소년 부모 가정과 조성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해결책은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신 대로 들었는데 조성 가정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성과정에 대한 발제는 저희 팀의 이 발제자로서 정지우 친구가 하겠습니다. 근데 정지우 토론자가 지금 발언을 좀 재발견을 할 수도 있어야 될 텐데 발제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이 있었는데 조성과정은 권경욱 친구고 저희 팀은 무슨 위탁과정으로서 관계없어 지금 이제 김민재 토론자의 질문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희 팀은 조성과정에 대해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규 토론자. 네, 아까 전에 청소년 부모에 관련해서 민간단체와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간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찾아보자면 서울 선행문구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학습 멘토 파견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맞춤형 부모 지원 사업을 진행해 든든한 청소년 부모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에 대한 정의로서 만 24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민법에 따르면 성인에 의한 정의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그럼 만 19세와 만 24세 사이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의한 이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정의로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C조에서 원주고등학교 팀 지정 반론자 원대한 후배님과 해볼까요? 제가 네, 잠깐 예준이나 대한이가 먼저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선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선정한 취약계층은 우선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서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가정에 대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소년 부모 가정 외에도 다른 취약계층 청소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입양아, 북한 이탈 가족이나 위탁 가정 등과 같이 다른 취약계층 청소년 계층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원고에서 반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줘 토론자. 사회 정책을 통해 청소년 부모 가정도 청소년이라서 학업을 이뤄나가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 정책을 통해 학업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실 건가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공교육 이탈 방지를 위한 학업 완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학업 시 아이돌봉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학업과 양육을 같이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일시 학업 중단 사유로 인정하도록 학교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장현 토론자. 먼저 청소년 부모 서비스가 정보가 제공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보가 되길래 만 24세 미만인 이런 디지털 계층에서 정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사례로 임신 출산 지원 맞습니다. 네, 계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조 A조의 발제와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B조에서 제1 발제자 자결소개하고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고등학교 제1발제자 변정우입니다. 인론에 앞서 저희는 소외를 개인이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집단이란 사회문화 교과서의 정의인 둘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 모임의 총체입니다. 저희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의 핵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세부적인 방안으로 개인 소통 역량 강화와
협력적 토론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주장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보면 구직 담념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구직 담념자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사회학 개념에서 설명하는 자발적 철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소통 활성화를 통한 이 소외 해소가 매우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소통 역량 강화를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 푸르에서 유리의 가족은 소통이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유하고 진심을 이해하자 그들은 서로 오해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유리의 가족 구성원을 개인으로 그리고 그 가족 자체를 사회로 치환한다면 개인의 이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전체적인 사회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고 그들을 다시금 역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려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협력적 토론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2019년 자기훈련감을 중심으로 협력적 조절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협력 중심의 학업 성취는 자기훈련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자기훈련감이란 곧 자존감으로 귀결되는데요. 달팽이 심리상담센터에서 발췌한 버지니아 사티어의 이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이러한 것은 고통받는 개인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존감을 높여 스스로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공감대에 스스로가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소외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협력적 중심 토론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 방식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제고하여 스스로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분 20초 세워졌습니다. 이제 B조의 발제에 대해서 C조와 A조의 실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조 지정 발언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가족을 사회로 치환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을 사회 전체로 치환한다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문화나 아니면 다른 사회학에서 정의하는 사회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개인으로 집단된 그런 집단이면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로 구성된 가족을 사회로 치환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통 가운데에서 가족에서는 유리가 대화와 소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사회적으로 소통이 가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유리 개인의 어떤 소통 능력의 결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 내에서의 소통의 결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주장한 그러한 두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 사회 기조를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사회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소통 가능하고 그렇게 소외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협력적인 토론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협력적 토론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토론식 수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토론식 수업은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을 위해서는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토론식 수업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또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반에 30명 이상이 되는데 그 모두가 토론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또 이제 소외계층을 위해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면 다른 아이들도 강제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시간적인 그런 측면이 모자라가지고 모두에게 발언의 기회가 없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블록식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국어 수업을 1, 2교시에 배치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배치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이어서 A조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입니다. 주도권 토론 지정 발언자.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회에서 자존감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개인의 자존감을 제고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걸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협력적 토론입니다.
네, 그 저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논문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협력적 조절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협력적인 수업, 협력적인 학업 성취는 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분 없으시면은 발제자 중에서 정규 토론자. 네. 협력 중심의 토론으로 자존감을 높여 소통을 증가시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의 방법으로 토론을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앞서 얘기했지만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협력적 조절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협력적인 학업 성취가 직접적으로 이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손꼽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식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협력적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야 된다 하셨는데 맞나요? 네, 협력적 교육 과정으로요. 네. 네, 하지만 청소년 부모와 같은 소외계층의 학력이 단절되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협력적 그 토론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협력 활동, 그 협업 활동이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멘토멘티를 진행하는 등의 학업 단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B조의 발제와 나머지들의 교차학기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조 시간입니다. C조 준비됐나요? C조의 제1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해 주시죠.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2분 40초가 되면은 선생님이 이 책을 들면은 시간이 2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선생님이 20초를 남기고는 들 테니까 참고하셔서 시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조 원주고등학교 1발제자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중학교 제1발제자 김민입니다. 저는 이 후술책을 읽으면서 이제 연우의 누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제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조선 가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 조선 가정에 대한 이 문제점은 이게 경제적인 이제 문제점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조선 가족일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없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조선 가정은 냉난방이 잘 되는 곳보다 살기가 취약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 복지급여 정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최초는 복지로고요. 양육비, 아동 양육비가 이제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현재 물가로서는 월 20만 원으로 애 한 명을 케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지원금을 늘려서 조선가정의 교육 기회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 지원금을 늘려가지고 꿈과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분 7초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C조 원주고등학교의 발제에 대해서 A조와 B조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장인찬 토론자.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선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서 조선가정이 더욱더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어떻게 늘릴지 상세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정책 금액을 늘리는데 이제 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 중 하나인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축소를 해서 이제 축소를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여성가족부 예산 편성액인 1조 5천억 원을 이제 폐지를 해서 절감을 시킨다면 이 금액으로 제가 말한 정책에 대한 지원금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하는 기능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로는 보건복지부 등과 같은 부처 등으로 기능을 이관시켜가지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하되 근데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킨다, 축소시킨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제 기능을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에서도 말했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발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고 질문도 여러 명이 갈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경 토론자 해주세요. 아까 조선가정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나오는 유리가정은 경제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조선가정의 몇 %가 이런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많이 본 이제 기록과 이제 이제 지표들이라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제 안 그래도 아직도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애들은 50% 이상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조에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조의 시정 반론자 김동현 토론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조선가정들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그 조선 가족의 그 자녀가 이제 책을 읽는다거나 자기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금 늘려가지고 책 지원 그리고 또 이제 뭐 무료 이제 그 급식 같은 것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조선 가족의 이제 풍요로운 가정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권정호 토론자. 네, 지금도 조선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실정이 많이 약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복지 예산을 확충하여 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그 정도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많이 개선될 수는 없지만 현재 조선 가족에 대한 이런 미흡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지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개선시키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일단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재 토론자.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조선가정을 지원하자라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조선가정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가족부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이 기능을 안 하던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로 이제 보건복지부 등에서 복지부 이런 데에서 다 기능을 마련해가지고 복지부를 해체하는 걸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조의 발제까지 마쳤고 아니다. 한두 개를 마친 거네. 헷갈리네요. 그러면 이제 다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첫째 마당을 마쳤습니다. 전략규비 시간 2분 후에 둘째 마당 각 조의 2발제의 발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략규비 시간 2분 진행해 주십시오.